저는 그때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였죠. 긴 생머리에 항상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수줍은 미소.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할까요? 선배, 이 문제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도서관에서 그녀가 처음 제게 말을 걸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영학과 후배였던 그녀는 회계 과목을 어려워했고 저는 기꺼이 도와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하지만 그녀를 집에 데려가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애야, 이 집은 절에 다니는 집안인데 교회 다니는 처자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어머니의 반대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혈기로 부모님을 설득했죠. 엄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종교 가지고 그래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강남의 큰 교회 장로님이신 장인어른은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셨죠. 자네가 우리 딸이 만난다는 그 남자인가?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들었네. 교회는 안 다닌다면서? 네, 저는 집안이 불교라서요. 그 순간 장인어른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식사 내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딸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있겠니? 아빠,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종교가 없어도 착하고 성실해요. 착하고 성실한 게 다가 아니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영혼을 함께하겠다는 거니? 그날 이후로도 그녀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까지 동원해서 그녀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저를 선택했습니다. 준호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부모님이 뭐라 하셔도 난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장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하나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결혼식장에서도 굳은 표정을 풀지 않으셨고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죠. 마치 딸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고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것도 즐거웠죠. 여보, 오늘 넥타이는 이거 하는 게 어때? 고마워. 역시 당신이 골라주는 게 제일 잘 어울려.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느긋하게 쉬기도 했죠. 처음 1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섭섭해하셔. 처가 방문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갈 때마다 장모님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셨죠. 준호 씨, 요즘 교회 나올 생각은 없나? 아버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그 고집을 부리고 있구먼. 우리 딸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추석에 처가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언니, 매형은 아직도 교회 안 나와? 처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에이, 언니도 참.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내가 처제를 나무랐지만 이미 상처는 받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이혼 얘기를 하다니요. 그리고 3년 차가 되면서부터 아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잘게. 어? 아직 9시인데?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 부부관계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랑을 나눴는데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니 한 달에 한두 번도 겨우 하는 정도가 됐죠. 미영아, 우리 요즘 너무 소원해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매일 얼굴 보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 말이야. 아, 그거? 나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동안은 당신 기분 맞춰주려고 한 거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위해 억지로 했다는 건가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신혼 초에 그런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신혼 초에는 그녀도 즐거워했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들이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아, 맞다. 기획안 파일을 집에 안 가져왔네. 회사 메일에서 파일을 다운받으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제 노트북을 쓰고 있었죠. 그녀의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 상태였거든요. 인터넷을 켜고 메일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이게 뭐지? 화면에 뜬 건 제 메일함이 아니라 아내의 메일함이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냥 로그아웃 하려고 했습니다. 남의 메일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받은 편지함 맨 위에 있는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영아, 어제는 정말 최고였어. 하트. 보낸 사람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혹시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보낸 시간이 꽃만 같아. 네가 좋아하는 와인도 미리 준비해뒀는데 마음에 들었어? 남편은 아직도 눈치 못 채?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크크.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자.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전 메일들을 확인했죠. 6개월.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그들은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야근이래. 우리 저녁 먹고 드라이브 갈까?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1박 2일 여행 가자. 남편이 요즘 부부관계 하자고 자꾸 그래. 진짜 짜증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후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주고받은 사진을 보니 아내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왔던 사람이에요. 제게 축하한다며 악수까지 했던. 그리고 더 어이없는 사실, 그 남자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메일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괜찮아.
그 여자도 너무 순진해서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두 사람은 각자의 연인을 속이며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혼이다. 결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할 수는 없었어요.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모든 메일을 캡처하고 출력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까지 빠짐없이 증거로 남겼죠.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현금을 자주 인출한 기록들, 그 날짜가 메일에서 만났다는 날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네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위자료는 됐습니다. 깨끗이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받을 건 받으셔야죠. 고객님이 잘못한 게 없으신데.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수의 여자친구. 그녀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SNS를 통해 그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의 밝은 미소가 안타까웠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처음엔 경계하던 그녀도 제가 보는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민수 씨가 3년을 만났는데 저도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실입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같은 처지였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바로 헤어질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도 이런 사람과 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녀도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죠.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보면 알 거야. 이혼이라고? 갑자기 왜? 갑자기? 6개월 동안 김민수 부장이랑 만나면서도 갑자기야? 그제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네가 내 노트북에 매일 로그인 해놓고 갔더라. 그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됐어. 변명은 법정에서 해.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빌었다가 화를 냈다가 다시 울면서 매달렸다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은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네가 이혼을 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렸습니다. 엄마,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설명드릴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뭘 잘못했어? 차마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났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처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가 부모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장인어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나쁜 놈! 감히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님! 바람 피우고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다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이죠. 아버님, 사실은... 닥쳐!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 후로 장인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제게 문자와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파렴치한 놈!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고도 떳떳한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딸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놈을 용서할 수 없다! 욕설과 저주가 담긴 메시지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재판부는 아내의 불륜을 인정했고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인어른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였죠. 아버님, 그동안 제게 보내신 메시지들 잘 받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아내와 김민수가 주고받은 메일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원 판결문,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이틀 후 장인어른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오해했어. 우리 딸이 정말 이런 아이였단 말인가? 믿을 수가 없구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미안하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따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으니 됐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후로 처가 쪽에서는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풍문으로 들으니 장인어른이 교회에서 장로직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더군요. 딸의 불륜 사실이 교회에 알려져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어머니께도 나중에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니 증거를 보시고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예쁘고 척해 보이던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새 출발할게요. 그래, 고생했다, 우리 아들. 이혼 후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상처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수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와 헤어진 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준호 씨, 잘 지내세요? 네,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수진 씨는요? 저도 그냥 학교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색한 안부 인사 후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우리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 씨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수진 씨가 있어서 힘이 됐어요.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는 특별했습니다.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게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하게 됐죠.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저는 원래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왜 포기하셨어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존경하게 됐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진 씨, 이런 말 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난 계기는 최악이었지만 전 요즘 그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수진 씨를 만났으니까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인이 된 지 몇 개월 후 뜻밖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전 아내였습니다. 제목은 고마워였죠.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당신 덕분에 부모님이 날 미워하게 됐어. 고마워.
당신이 나를 바람 피우게 만들었잖아. 그것도 고마워.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잘 살고 있니? 정말 고마워. 아, 참고로 난 지금 호주에 있어. 여기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 다 당신 때문이야. 부모님은 나를 의절했어. 고향 사람들도 다 내 얘기를 알고 있대. 교회에서도 쫓겨났어.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바람을 피웠겠어.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종교도 안 맞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도 책임이 있어. 왜 진실을 폭로해서 내 인생을 망쳤어. 조용히 헤어지면 됐잖아.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가족도, 친구도, 고향도 다 잃었어. 그래도 당신은 행복하겠지? 새 여자 만났다며. 아, 김민수 그놈이 말하더라. 자기 전 여친이랑 당신이 사귄대. 정말 웃기지 않아? 우리를 갈라놓은 사람들끼리 사귀다니. 뭐, 잘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나 있어.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반성은 없고 남 탓만 하는 그녀.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타국에서 혼자. 자업자득이지만요. 수진에게 이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렇지. 준호 씨는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싶어서.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죠. 그로부터 1년 후 저와 수지는 약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니? 엄마, 이번엔 달라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구나. 수진의 부모님도 우리의 사연을 아셨지만 오히려 더 응원해 주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내년 봄 벚꽃이 필 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죠. 가끔 전 아내의 페이스북을 확인해 봅니다. 3년째 업데이트가 없는 걸 보니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들었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서요. 그 역시 자업자득이죠. 거짓말은 결국 탄로나고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남을 속이고 상처 주면 그게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전 아내는 저를 배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고향도, 친구도, 미래도. 반면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죠.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며 사는 분이 계신가요? 하루빨리 돌이키세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마세요.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